한 번에 합격 해커스. 이번에는 국가직 정보보호론 진행하도록 할게요. 총평하자면 그래도 컴퓨터 일반에서 이게 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컴퓨터 일반 먼저 풀잖아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보보호부터 안 풀잖아요. 근데 이제 멘탈이 나가니까 정보보호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막상 그냥 정보보호론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설을 하자면 일단 1번의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PHP랑 ASP랑 JSP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는 뭐 자바스크립트, HTML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안 나고 되게 쉽게. IIS는 윈도우즈에 있는 건데 뭐 FTP나 그런 거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도 되게 쉬웠죠. 추적할 수 있다. 끝났죠. 로그를 남기고 추적할 수 있다. 책임 추적성이고. 인증성은 뭐 사람을 인증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인증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가용성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부인 방지는 부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쉬웠죠. 3번도 여기 보면 1번에 보면은 수입된 증거가 위변조, 요거는 무결성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정당성의 원칙 맞고, 재현의 원칙, 재현. 여기 보면은 일치하는 결과가 재현인 거죠. 그리고 신속성은 휘발성, 신속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쉬웠죠. 4번도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모고에 냈던 건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되게 쉽게 나왔죠. 왜냐하면 정보관리체계랑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있으니까 SMSP가 되는 거고, CC는 국제 공통인 거고, 어, 얘는 보안 인증인 거고, 얘는 이제 미국, TCSEC는 미국 보안 인증인 거고, 그리고 얘는 둘 다, 요거는 정보관리체계인데, BS7799는 뭐의 모태가 됐어요? ISO 27001의 모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그냥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번도 조금 꽈어요. 조금 꽈어요. 여기 보면은 1번의 핸드쉐이크는 두 단계가 아니죠. 두 단계가 아니라 12단계인가? 12단계. 옵션. 그러니까 필수하고 옵션 다 합쳐가지고 12단계 정도 이루어졌죠. 메시지 교환해가지고 암호학적 비밀 확립해가지고 정보 교환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송신 측의 레코드 프로토콜은 응용계층 또는 상위 프로토콜 메시지를 단표나 압축 암호화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압축한 다음에 암호화하는 거죠. 서명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얼러 프로토콜은 레코드 프로토콜이 하이 프로토콜이 아니라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하이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2번에 우리가 체인지 사이퍼 스펙을 어떻게 기술을 했냐면 그 기본서에 그 암호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이 교환되고 나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메시지의 서명 및 암호화에 필요한 매개 변수가 대기 상태에서 활성화 되어가지고 비로 사용할 이게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소거법에 의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렵습니다. 요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기출에 나오긴 했죠. 기출에 나오긴 했고 기본서에도 아마 여기까지는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증에 기반해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실제 기출에서 프라이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가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우리가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원래 우리가 이런 그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걸 살려면 거래소를 통하게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분산 원장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인 거고, 3번에 분산 원장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월드스테이트라는 애가 여기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있어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당연히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는 아닌 거인 거죠. 근데 4번이 뭐가 틀렸냐면 트랜지션을 정해진 순서로 정렬하는 과정을 합의해로 정의하고 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트랜잭션을 정해진 순서로 정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요. 그게 끝이에요. 별도의 지분증명이나 작업증명이나 BFT가 필요 없어요. 얘는 자체적으로 그냥 저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허를 찌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실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다. 요거 그 수업 시간에 했었죠. 여기 보면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어디냐라고 했으면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기출에 나왔던 거죠. 기출에 나왔던 거. 여기 보시면은 들어갈 용어가 뭐냐. 여기 보면 정적 분석 파일을 상세한 동작을 분석하는 거는 디스어셈블링이죠. 디스어셈블링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그 실행 파일에서 어셈블리어를 얻게 되는 과정인 거고, 여기 보면 패킹은 역공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 암호화를 하는 거잖아요. 압축 암호화를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레그샷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 비교하는 툴이에요. 레지스트리를 비교하기 위한 툴이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 이렇게 두 개 놓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 디버그는 디버거잖아요. 디버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역공학 분석을 위한 요 디버거 툴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에 검증 누락,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 잘못된 형식 보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에 봤을 때 SQL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버퍼 오버플로우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본의 HTTP get flooding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정상적인 연결을 맺고요. 정상적인 연결을 맺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많은 get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검증 누락,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 잘못된 형식이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거는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죠. 이건 기출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1번 쉬웠죠. 일단 정보 무결성, 비바죠. 비바 무결성.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클락 윌슨이 있죠. 벨 라파둘라는 기밀성 관련된 거고, 그리고 차이니즈 월은 이해충돌 관련된 거고, 라티스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LBAC로 받으면
라티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로 받으면 자신의 권한에서 상위 하위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놈이구나. 라티스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에 허니팟도 쉬웠죠. 허니팟 보면 1번에 공격자가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제 시스템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유인한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꿀단지니까 꿀단지 고물 유인하기 위한 꿀단지. 2번에 공격자의 행동 패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맞죠. 그리고 4번에 공격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허니팟에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그 사이 관리자는 필요한 대응을 준비한 맞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 허니팟은 방화벽 내부망에 설치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라는 거고, 요것도 쉬웠죠. 요것도 보시면 분석가, 전문가, 비정형이고 기준선이 되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체크리스트가 나와야죠. 상세 위험 분석을 내려면 AVT가 나와야 돼요. AVT. 자산, 취약점, 위협이 나와야 되는 거고, 복합 접근법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준선이 나왔다가 상세 위험 나오는 거죠. 상세 위험.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잘 나눠가지고 어떤 거는 기준선으로 할지 어떤 거는 상세 위험으로 할지 결정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실제 기출에서는 이 기준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비정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왔어요. 비정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왔다라는 거죠.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의외로 쉽게 풀려요. 의외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암호문 구하려면은 이용해서 계산한 245의 암호문, 245의 암호문을 보려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245의 2승에 5승에 모듈레이션 247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뭐에 힌트가 주어졌어요? 암호문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죠. 암호문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암호문이 주어졌구나. 그러면 어차피 평문을 곱해서 나온 거나 암호문을 곱해서 나온 거나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 곱하기 42 모듈레이션 247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215가 나와. 215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유추를 해서 풀 수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밋에서 멘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항상 커밋이 그러니까 정보랑 커밋을 바꿔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정보랑 커밋을 바꿔서 푸는 것도. 커밋은 항상 문제가 옛날에도 좀 그랬고 2018년도인가요? 그때도 되게 어려웠고 좀 그렇죠. 자, 15번 갈게요. 여기 보면은 사용자 A가 사전에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게 B에게 기밀연성 보장을 요구된 문서를 한다.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로 할 거잖아요. 하이브리드로 할 거라면 메시지는 세션 키로 암호화를 하고 세션 키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는 세션 키로 하고 그 세션 키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보낸다라는 거고. 요거 쉬웠죠. 보시면은 보안 서비스 A를 제공하는 보안 기술이 잘못된 연결한 이것은 일단 무결성 해시 맞고요. 신원인증 인증서 맞고요. 메시지 인증 전자사용 맞죠. 부인 방지, 메시지 인증 코드는 인증 무결성인 거고, 부인 방지는 디지털 서명인 거죠. 서명인 거죠. 그리고 요 문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쿠키 처리 과정이에요. 쿠키 처리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쿠키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쿠키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쿠키는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전송돼요? 요렇게 초기 연결 단계에서 요렇게 전송돼요. 실제 기출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쿠키를 여기를 쿠키를 생성하는 거죠.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저장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를 생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뭘 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가 좀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 요청 메시지, 요청이죠. 이쪽이 요청이니까 그렇군요. 요청해서 전달하는군요. 그리고 3번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쿠키 디렉터리에 쿠키 저장만 맞죠. 클라이언트가 저장하는구나. 그리고 4번에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관해 수집한 정보로부터,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쿠키 정보를 받아가지고 쿠키를 생성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번에 HTTP 응답 메시지 상태 라인, 아니에요. 이 쿠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번은. 그래서 요 얘기, 잘못된 거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고, 그리고 18번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보취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의 전환 수건 업무인데, 이거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특정 주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 여기 이게 뭐가 틀렸냐면 정보 주체예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인 거예요. 틀렸고.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때 가하고 라가 통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가가 여기 들어가는 건지를 맞히지 못하는 거죠. 라는 확실하니까. 라는 P가 실행했던 함수 호출 인스트럭션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거 맞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함수 P에서 호출한 함수 Q가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다시 함수 P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택 버퍼 운영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 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간과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실행했던 스택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P를 실행하다가 Q로 오게 되면 P에서 실행했던 스택의 주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걸 원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그걸 프레임 포인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포인터가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나번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 걔를 원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를 이쪽에 써주고 그러니까 나다가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택 포인터를 원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갖고 있었냐면 프레임 포인터가 갖고 있었고, 프레임 포인터의 값으로 복원한다. 어떻게 복원한다? 이렇게 복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원한다. 이전 프레임 포인터의 값을 팝해서, 그게 이제 왜 팝을 하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함수 P에서 Q로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함수 P에서 Q로 갔다가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역순으로 이렇게 계속 저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 포인터 값을 팝해서 스택 포인터 값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PS 스택 프레임 포인터로 설정하고 미리 끝내고, 그러면 나다까지 한 건 뭐냐면, 이전에 P에서 가지고 있던 스택 포인터를 원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가라는 이제 실제 돌아가가지고 실행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1번에 이전에 사용했던 WPA 보안상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IETF에서 한 건 아니고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했고요. 했고, 그리고 2번에 WPA는 TKIP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보안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WP의 동일한 메시지 무결성 확인 방식 아니에요. 메시지 무결성 확인 방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새롭게 8바이트의 해시 코드를 새롭게 추가해가지고 무결성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틀렸냐면 WPA2는 이게 보시면 802.1x는 인증을 위한 놈이고요. 인증을 위한 놈이고, CCM이랑 AS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위한 놈이에요. 이 두 개는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802.1x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CCMP랑 AS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별개라고요. 별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WPA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PSK 사용하고, 그 다음에 WPA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802.1x 라디오 서버랑 EAP 사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직이 어려웠으면 지방직도 어렵냐 그러면은 또 그렇게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이 하고 있던 패턴 그대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금 나머지 지방직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